짠! 안녕하세요. 조이 오브 크로셰의 조이입니다. 여러분, 윌로우 그레니 스퀘어 패턴 혹시 아세요? 요 네모나게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예쁘고 사랑스러운 요런 무늬가 바로 윌로우 그레니 스퀘어 패턴인데, 오늘은 요 패턴을 이용해서 요 패턴을 가운데에 품은 예쁘고 사랑스러운 토트백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방은 무엇 못해도 바로 기능이겠지요. 요 가방이 나름 쬐끔해 보이지만 책도 들어가고 이것저것 다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수납력을 자랑하는 요 기능에도 충실하고 예쁘기도 한 요 토트백 탐나지요? 같이 한번 재밌게 만들어 봐요. 오늘 사용할 재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가볍고 시원한 느낌이 드는 루피실, 종이실을 이용해서 오늘 가방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만들 가방 자체가 모티브가 메인인 그런 가방이어서 틀이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너무 보들거리는 실이라든지 실 자체에 힘이 없다면 틀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실 자체가 약간 힘이 있는 실이라든지 아니면 종이실은 실 자체에 힘이 있다기보다는 짜여지면 그 조직이 힘이 있어서 약간 형태를 유지하기 쉬우니까 이런 종이실 추천해 드리고요. 북미권에 계신 분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이런 종이실을 구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대체하는 실로 이 라이온 브랜드에서 나온 루윈드라는 실을 추천해 드릴게요. 이 실은 약간 부직포를 꼭 눌러놓은 약간 그런 느낌의 실이어서 한국 브랜드에서는 잉카실이나 사롱실과 약간 유사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두껍고 약간 힘이 있어서 짜놓으면 약간 틀을 유지하기가 조금 쉬운 부분도 있고 계절감도 맞는 것 같아서 북미권에 계신 분들에게는 이 실을 살짝 추천을 해볼게요. 당연히 종이실도 괜찮고요. 제가 오늘 사용하는 이 모든 재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 구매처 그리고 사용량 등에 대한 모든 정보들은 제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차근차근 적어 놓을 테니까 재료 준비 전에 살짝 확인을 하고 재료 준비를 해주시길 바래요. 저는 어쨌든 오늘 루피실 두께에 맞춰서 이렇게 4mm 7호 바늘로 작업을 해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특히 이런 종이실 같은 경우에는 겉쪽에서 실을 빼면 굉장히 중간에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이렇게 가운데서부터 실을 빼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오늘도 엄청 친절한 제가 미리 한쪽을 준비를 해왔어요. 한쪽이라니 하고 지금 몹시 불안해 하시는 분들, 이렇게 눈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마음 편하게 시작하시면 돼요.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요. 자, 우리는 여기 매직링을 딱 만들어서 여기 동그라미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오호, 어렵지 않아요. 쭉 9단만 뜨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걱정을 딱 붙들어 말고 일단 동그라미부터 기분 좋게 만들어 볼게요. 자, 매직링을 잡아서 시작을 할게요. 매직링은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잡으시면 돼요. 두 겹으로 하셔도 되고 저처럼 얄팍하게 한 겹으로 하셔도 되고 이건 그닥 중요한 것 같지 않으니까 편한 방법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바늘을 이 동그라미 안으로 쏙 넣어서 실을 걸어 빼주고 첫 단은 한길긴뜨기로 작업을 할 거라서 이렇게 세 실을 걸어서 사슬을 하나 만들어줌과 동시에 첫 번째 묶음을 만들어주고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이렇게 사슬 3개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지금 만든 이 기둥코 자체는 코스에 포함을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기둥코 3개를 만듦과 동시에 첫 번째 한길긴뜨기가 완성이 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그래서 이 매직링 안으로 총 16개의 한길긴뜨기를 만들 건데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만들러 가볼게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다시 이 동그라미 안으로 쏙 넣어서 세 실을 걸고 빼주고 자, 한길긴뜨기를 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실을 걸어서 이렇게 조금 넉넉하게 빼면 이 한길긴뜨기 자체가 모양도 흐트러지고 길이도 제각각이 돼서 조금 안 이쁘게 되니까 정말 빼주고 할 때는 보세요. 실을 걸어서 넣고 세 실을 걸어서 빼주고 정말 빼주고 정말 얄팍하게 이렇게 빼서
이렇게 3개가 바늘 위로 조로록 걸리게 해준 다음에 세실을 걸어서 2코 먼저 2코 나중에,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우리는 한길긴뜨기 하나를 했지만 어쨌든 이 시작 기둥코를 포함해서 2개를 한 게 된 거예요. 16개가 필요하니까 14개를 넣어야 하면 되겠지요. 또 바늘에 실을 걸어서 동그라미 안으로 넣고 걸고 빼고 얄팍하게 빼주고, 이 빼는 이 길이 자체를 무조건 균일하게 하셔야 돼요. 어떤 건 길게 빼고 어떤 건 짧게 빼면 한길긴뜨기 자체의 높이가 달라지니까 이 가방이 끝날 때까지 그 부분을 꼭 주의를 해주세요. 그 다음 또 2코 먼저 2코 나중에. 자, 저는 지금 이렇게 3개의 한길긴뜨기를 한 거고, 똑같은 방법으로 13개를 더해서 총 16개의 한길긴뜨기를 이 매직링 안에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저는 지금 15개의 한길긴뜨기를 해주고요. 마지막 16개를 딱 해준 다음 요 오랑지 실을 당겨서 요 가운데 구멍을 조금 이렇게 작게 만들어 줄게요. 슈슈슈슈 당겨주고, 어차피 지금 너무 많은 개수가 들어가서 완벽하게 쫙 이렇게 좁혀지지는 않고 이 정도의 공간이 남으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당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합치기 전에 꼭 한번 코스 체크를 해줄게요. 이런 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코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틀리면 다음 단에서 또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단 코스 체크는 꼭 해주세요. 이런 한길긴뜨기는 무조건 요 위에 V코를 세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둥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쭈르륵 세어서 16개가 됐군 하면은 합쳐주도록 할게요. 자, 합치는 위치는 우리가 맨 처음에 사슬 3개를 했던 하나, 둘, 3번째 코, 바로 이 3번째 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야심차게 V코를 꿰어서, 자, 반코씩 해도 큰 상관은 없는데 조금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V코를 꿰어서 세실 걸어서 통과한 실로 고리를 통과하는 자자자작 당겨주는 빼뜨기로 연결을 하면 이렇게 첫 번째 단 동그라미가 완성이 되었어요. 16개의 코가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 단을 한번 해볼게요. 다음 단도 한길긴뜨기라서 하나, 둘, 3개의 기둥코를 세워주고 얘 또한 코스에 포함시켜 주도록 할게요. 바로 옆에 코, 지금 가장 첫 번째 코는 우리가 얘를 코스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여기 살짝 찌그러져 있는, 여기 낑겨 있는 얘는 벌써 사용이 된 거고요. 그 옆에 멀쩡한 요 V코드를 이용해서 한 코에 하나씩 뜨개를 해줄 건데, 옆으로 가는 용으로 이렇게 사슬을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즉 여기 사슬 4개가 되게 해준 다음 바로 바늘에 실을 걸어서 멀쩡한 첫 번째 코 있지요? 찌그러져 있는 애 말고 요 멀쩡한 첫 번째 코로 쏙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요때도 이렇게 살짝 빼는 거 계속 동일해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한 번을 또 해주고, 자, 또 사슬을 하나 만들어주고 바로 또 한길긴뜨기를 바로 옆에 코에 해주는 거예요. 완벽하게 바로 옆에 코로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해주고, 또 사슬 하나를 만들어주고 또 바로 옆에 코로 한길긴뜨기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즉 한길긴뜨기 사이에 사슬 하나가 온다는 걸 기억을 하고 이렇게 16개의 코 우리 있었던 곳을 빠짐없이 한 코 한 코씩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쭉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거의 끝까지 왔지요. 지금 여기는 바로 빼뜨기 연결 부위니까 코가 아니고 마지막 코까지도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를 야무지게 챙겨주고, 합치기 전에 코스 체크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한길긴뜨기 기둥이 16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5, 16 이렇게 16개가 맞다 싶으면 그냥 가면 안 되고 이렇게 사슬을 하나 만들어 준 후에 이쪽으로 빼뜨기 연결을 해줄게요. 기둥코 하나, 둘, 3번째 코를 합쳐줄게요. 이렇게 V코를 다 해도 되고 반코를 해도 되지만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V코를 다 끼워서 빼뜨기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두 번째 단까지 완성을 한 게 돼요. 자, 우리 지금 여기까지 딱 두 번째 단까지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그 다음은 이렇게 뭔가 이 톱니 바퀴 같은 것들을 차곡차곡 채워주는 세 번째 단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단은 바로 여기 지금 한길긴뜨기와 사슬,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에 있는 요 사슬 하나의 공간에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3개씩 넣어주는 그 단순하고도 엄청 쉬운 과정으로 진행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도 한길긴뜨기니까 사슬을 이렇게 3개만 세우고 얘 또한 코스에 포함이 되는 거 동일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이렇게 공간마다 한길긴뜨기 3개를 넣어야 되는데 벌써 하나가 돼 있는 거로 치고 바늘에 실을 걸어서 이 공간, 전단에 사슬 하나가 있던 이 공간으로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하나,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이렇게 넣어서 오른쪽에 얘는 살짝 벌어질 수 있으니까 강제로 왼쪽으로 이렇게 합치게끔 꺽꺽 눌러서 이렇게 하나의 공간에 한길긴뜨기 3개가 들어간 모습으로 완성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또 이 공간도 같은 방법이에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바로 여기로 쏙 들어와서 한길긴뜨기 3개를 넣어줄게요. 하나, 둘, 그리고 셋. 자, 이렇게 어렵지 않지요?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3개를 이 전단의 사슬 하나의 공간마다 이렇게 야무지게 넣어주면 되는데 이 한길긴뜨기의 길이가 다르면 아주 보기 싫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같은 높이를 유지할 수 있게끔 넣고 걸고 빼고, 요 빼고를 정말 얄팍하게 하면서 쭉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 한길긴뜨기까지 딱 해주고 또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16개의 공간에 3개의 한길긴뜨기를 넣어줬기 때문에 이 전체는 48개의 한길긴뜨기가 있어야 되니까 이 모든 공간에 3개씩 잘 들어가 있는지 2개나 4개가 아닌지 한번 주르르르 체크를 해봐 주세요. 그 다음에 맞군 완벽해 하면은 바로 첫 번째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반코를 하셔도 되고 V코를 다 하셔도 되고 편하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짠 합쳐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세 번째 단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자, 우리 요렇게 완성을 시킨 거고요. 그 다음 단부터는 바로 요렇게 윌로우 그리니 스퀘어에서 가장 핵심인 무늬, 이렇게 예쁜 무늬가 나와줘야 되는데 뭔가 어려워 보일 것 같지요? 또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를 살짝 진실을 은폐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진짜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한번 그 다음 단을 진행해 볼게요. 그 다음 단은 어쨌든 이 무늬가 바로 이렇게 슝슝 예쁘게 나올 수는 없고 이 무늬가 나오기 위한 기본 골조가 되는 사슬을 만드는 작업들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 빼뜨기 연결이 된 딱 이 상황에서 사슬을 5개 만들게요.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5개를 만들고 2개의 코를 스킵을 해줄 건데 진짜 여기 지금 뭐지? 얘 V코 안 보이는데 라고 헷갈려 하실 필요 없이 한길긴뜨기는 무조건 요 기둥을 세워주시면 돼요. 하나, 2개를 스킵하고 바로 여기군. 바로 다음 요렇게 3개가 쪼로록 묶여 있는 거에 첫 번째 한길긴뜨기 위에 코 여기로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지금 5개의 사슬 만들어주고 2개의 코 스킵하고 세 번째로 들어가서 짧은 뜨기 하나를 해주는데 조금 이렇게 바싹 해줘야 모양이 조금 더 예쁘게 잡혀요. 이렇게 바싹 짧은 뜨기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사슬 3개 둘, 셋 이렇게 해주고 또 2개의 코는 스킵하고 세 번째 코로 가서 이렇게 V코 끼워서 바싹 당겨서 짧은 뜨기 하나 해주고요. 그 다음엔 사슬 4개 하나, 둘, 셋,
4개를 해주고 또 2개 코 스킵을 하고 세 번째 코로 가서 요렇게 V코를 끼워서 짧은 뜨기를 또 하나 해주고요. 오호. 자, 그 다음에 또 사슬 3개. 하나, 둘, 3개를 해주고 2개 코 스킵하고 세 번째 코로 들어가서 짧은 뜨기 하나 해주고 자, 또 마지막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슬 5개 하나, 둘, 셋, 넷, 5개를 해주고 2개 코 스킵하고 다음 코로 들어가서 짧은 뜨기 하나 해주고 짠! 즉 이 원형의 모양을 네모로 변신시켜 주기 위한 한쪽이 완성이 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모로 변신을 시켜 주려면 모서리가 4개가 나와야 되겠지요. 그 모서리 2개는 지금 완성이 된 거예요. 5코, 5코로 완성이 됐고 그 모서리 사이의 공간에는 3코, 4코, 3코 이렇게 대칭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면 되지요. 이렇게 한쪽이 완성이 됐고 이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완성을 시킬게요. 즉 사슬 5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슬 3개 하나, 둘, 3개를 하고 2개 코 스킵하고 그 다음으로 들어가서 짧은 뜨기 하나 해주고 사슬 4개 하나, 둘, 셋 4개 해주고 2개 코 스킵하고 그 다음 코로 들어가서 짧은 뜨기 해주고 사슬 3개 하나, 둘, 3개 해주고 2개 코 스킵하고 그 다음 코에 짧은 뜨기 해주고 자, 이렇게 하면은 또 모서리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얘가 모서리라고 말씀드렸죠? 네모라고 생각했을 때 모서리 또 모서리가 와야 되고 얘는 가운데 4개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 3개씩이 간 거라서 또 5개 와줄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 와주고 2개 스킵하고 세 번째 코에 짧은 뜨기.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오호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알겠지요? 이쪽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사슬 3개 2개 코 건너뛰고 세 번째에 짧은 뜨기 사슬 4개 2코 거르고 세 번째에 짧은 뜨기 사슬 3개 2코 거르고 짧은 뜨기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하나 둘 셋 4번째 사슬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2코 거르고 짧은 뜨기. 자, 또 마지막 공간이 나왔지요? 마지막 공간도 똑같아요. 사슬 3개 2코 거르고 짧은 뜨기 사슬 4개 2코 거르고 짧은 뜨기 그리고 마지막 2코 딱 보이지요? 사슬 3개를 일단 해주고 자 이제 합쳐야 되는데 합치는 위치는 여기로 할게요. 즉 요렇게 맨 처음에 요렇게 빼뜨기를 하고 사슬 5개를 만들었던 그 빼뜨기 자리로 벌써 빼뜨기가 돼 있는 공간을 이렇게 바로 여기지요. 이렇게 들어가서 빼뜨기를 하나 더 해서 강제로 합체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4군데의 모서리가 있는 이제 이 동그라미가 살짝 네모로 변신할 거야 하는 그런 암시가 되는 그런 모퉁이를 만들어 주었고요. 정말로 그 다음은 이 공간들에 뭔가를 해서 이렇게 예쁜 한길긴뜨기를 넣어서 조금 더 모양이 여성스러운 그런 디자인이 나오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단 바로 이 첫 번째 모서리 공간, 즉 사슬 5개의 공간부터 해결해 줄 건데 지금 우리가 빼뜨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 넣었지요. 이 빼뜨기에 있는 이 실 자체를 그대로 이 사슬 5개의 공간 안으로 쑥쑥 넣어서
살짝만 빼뜨기를 하나 더 해서 이 공간 안으로 살짝 코가 이동하게만 해줄게요. 이건 모양을 위한 이동이니까 그냥 정말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슬 3개. 하나, 둘, 셋. 이렇게 사슬 3개가 나온 거는 또 코스에 포함이 되는 한길긴뜨기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한길긴뜨기 5개가 쪼로로 와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바늘에 실을 걸어서 이 사슬 5개 공간 안으로 쏙 넣어서 4개를 더해주면 되겠지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4개를 했더니 시작했던 사슬 3개까지 포함해서 5개가 되었고, 살짝 당기고 합쳐서 이렇게 5개의 한길긴뜨기가 조로로 오게 해주고요. 자, 딱 같은 공간, 딱 여기서 끝난 상황에서 사슬 3개, 하나, 둘, 3개를 더 만들어주고, 요 모서리만 봤을 때 대칭이 되기 위해서 또 한길긴뜨기 5개를 조로로로 이쪽에 넣어줄게요. 바로 바늘에 실을 걸어서 여기 반대편 공간으로 쏙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5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 자, 이렇게 5개를 넣어줬더니 이 모서리가 약간은 평면적이었던 모서리가 이렇게 약간 입체적으로 예쁘게 바뀌었지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 공간들마다 어떻게 또 예쁘게 변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또 해볼게요. 바로 옆에 있는 사슬 3개의 공간은 쑥 바늘을 넣어서 그냥 짧은뜨기 하나만 얄팍하게 하고 넘어가고요. 이 사슬 4개 공간, 이 사슬 4개 공간에는 딸 한길긴뜨기를 7개를 넣어줄 건데 바로 이 짧은뜨기가 끝나자마자 여기서 바늘에 실을 걸어서 이 안으로 쏙 넣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7개가 되었어요. 7개가 됐다는 것도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하나, 둘, 셋, 넷, 5, 6, 7개군 하고 이렇게 체크를 해봐 주세요. 한참 다 만들고 으악 6개였어 이렇게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다 풀르면 정말 짜증이 나겠지요. 그러니까 꼭 한번 체크를 해봐 주세요. 바로 옆에 있는 사슬 3개 공간은 다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만 딱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음 모서리 사슬 5개의 공간을 만나지요. 이 사슬 5개는 대칭이기 때문에 이쪽에 했던 거와 똑같은 것을 이쪽에도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짧은뜨기가 끝나자마자 거기서 바로 바늘에 실을 걸어서 사슬 5개의 공간으로 쏙 들어와서 한길긴뜨기 5개를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대칭을 이루어야 되니까 살짝 당겨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쏠리게끔 정리를 해주고 바로 사슬 3개 그리고 이쪽 대칭을 또 이루어야 되니까 이쪽 공간에도 바로 바늘에 실을 걸어서 한길긴뜨기 5개. 자, 이렇게 5개를 만들어주고 또 이쪽 이제 새로운 쪽이 왔지요. 이쪽을 한번 또 똑같은 방법으로 이쪽도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사슬 3개 공간은 짧은뜨기 하나만 하고 살짝 넘어가고요. 이 사슬 4개의 공간에는 한길긴뜨기 7개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7개를 해주고 사슬 3개 공간은 그냥 짧은뜨기 하나만 얄팍하게 해주고 자, 또 이쪽 모서리 공간이지요. 한길긴뜨기 5개 그리고 사슬 3개
또 한길긴뜨기 5개. 자, 저는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두 쪽을 다 완성을 했고, 이렇게 니은자 형태만 똑같은 방법으로 완성을 해서 여기 처음 시작했던 곳까지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 바퀴를 삥 돌아서 여기 마지막 사슬 3개의 공간만 있네요. 이 사슬 3개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넣어주는 거는 동일하고요. 바로 여기 이렇게 또 빼뜨기로 연결을 해줄게요. 우리 사슬 처음에 3개 세웠던 거 하나, 둘, 세 번째 코 이렇게 반코를 푹 찔러서 빼뜨기로 연결. 짜란,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5번째 단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지금 약간 이렇게 우글주글해지는 거는 종이실의 성질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나중에 다 만들고 스팀을 쐬어주면 이렇게 편편하게 펴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여기서도 꼭 코스 체크를 한 번만 해주세요. 여기 5개인지 3개인지 5개인지 7개가 맞는지 이런 것도 다음 단 한참 뜨다가 발견하면 진짜 짜증나니까 이렇게 한 번씩 체크를 해봐주고 다 됐다 싶으면 또 그 다음 단으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다음 단은 짠, 우리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호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다음 단은 이렇게 정말로 이제 어쨌든 얘가 그레인 스퀘어의 패턴이기 때문에 스퀘어, 즉 네모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네모로 가기 위해서 더 확실한 네모로 가기 위해서 작업을 해줄 건데, 아까 이쪽에 사슬을 만들어서 틀을 잡아줬던 것처럼 그 다음 단도 네모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틀을 잡아주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해주는 2번 단 작업은 이렇게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윌로스 그레인 스퀘어 패턴이 많이 오픈이 되어 있는데 그것과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모티브를 위한 거고, 지금의 이 작업은 우리가 가방으로 이용할 거라서 제가 너무 헐렁한 부분을 조금 다르게 변형했으니까 시중에 그렇게 돌아다니는 도안이랑 조금 다르다는 것만 인지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단을 하기 위해서 사슬 2개를 세워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사슬 2개를 세워주고 두 번째 코를 꽉 잡고 옆쪽으로 가기 위해서 사슬 5개를 만들어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를 만들어주고 바로 이렇게 첫 번째 모서리 코 있지요? 이렇게 사슬 3개를 만들었던 이 모서리 코로 쏙 들어가 줄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7개의 사슬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고 여기로 쏙 들어가서 짧은뜨기는 이렇게 하나만 해주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사슬 3개를 추가로 해줄게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이 모서리, 아까 짧은뜨기 사슬 3개 줬던 같은 공간으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를 더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작업이 되었고요. 첫 번째 모서리. 자, 그 다음에 또 옆으로 쭉 가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사슬 5개. 하나, 둘, 셋, 넷, 5. 5개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5개의 끝이 가야 되는 곳은 바로 여기 이렇게 전단에 사슬 3개의 짧은뜨기 하나 해줬던 그 코 있지요? 그 위에 V코로 가주는데 그냥 가주지 않고 바늘에 실을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바로 이 짧은뜨기 한 코에 이렇게 해줄게요. 한길긴뜨기 하나를 딱 그 위에 넣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쪼로로로 7개의 한길긴뜨기 가장 중간 코는 오른쪽에서 따지면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4번째 코겠지요? 4번째 코 바로 위에 V코에 그냥 가면 안 되고 사슬 3개를 만들어주고 요 가운데 코 딱 4번째 코 빡 꿰어서 짧은뜨기 하나만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또 대칭이기 때문에 사슬 3개를 해주고 바로 여기 짧은뜨기, 여기 사슬 3개의 짧은뜨기 하나 넣어줬던 그 V코 위로 바늘에 실을 걸어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자,
대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가운데를 기점으로 양쪽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까지 지금 한길긴뜨기 같은 거라서 이 사슬 5개에서 모서리 가는 거 이쪽도 똑같이 진행을 하면 돼요. 그래서 사슬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해주고 모서리 짜란 여기 사슬 3개 모서리 공간으로 쏙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 3개 그리고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자 이렇게 하면은 이쪽은 지금 다 완성이 되었어요. 딱 같은 구성으로 여기와 여기를 다 마무리를 지으면 되는데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고 틀릴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서 같이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또 대칭이라서 이쪽에 5개였으니까 여기도 5개 사슬을 5개 셋, 넷, 5개 해주고 짧은뜨기 자리로 한길긴뜨기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사슬 3개 하나 둘 셋 네 번째 한길긴뜨기 위에 V구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3개 그리고 여기 사슬 3개 위에 짧은뜨기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5개를 하고 모서리로 가줄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 해주고 모서리 짧은뜨기 하나 넣어주고 사슬 3개 그리고 같은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더. 자 이렇게 두 쪽이 다 완성이 되었고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사슬 5개 여기 짧은뜨기 자리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3개 네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3개 여기 짧은뜨기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바로 사슬 5개 모서리 자리로 짧은뜨기 하나 사슬 3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자 여기까지 무난히 잘 따라오셨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만 오면 되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봐요. 자, 또 사슬 5개 가줄게요.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짧은뜨기 자리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3개. 네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다음 마지막 사슬 3개를 해주고 딱 보면은 원래는 이 짧은뜨기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넣어야 되지만 옆에 있는 여기 시작할 때 우리 2개의 기둥코 세웠던 그 2번째 코로 이렇게 들어가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줄게요. 짠! 여기에 왜 기둥코 3개가 아니고 2개인가요? 를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3개를 넣었더니 여기가 약간 벌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건 어쨌든 다음 단을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주는 거라서 공간을 좀 가방 상황에 맞게 쫀쫀하게 하기 위해서 임의로 2개를 줄였다는 거, 그런 깊은 뜻이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단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보면은 그 다음 단은 바로 여기예요. 요렇게 한길긴뜨기들을 넣어주면서 뭔가 더 네모가 반듯하게 나오게끔 채워주는 그 다음 단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단을 하기 위해서 요 공간으로 좀 이동을 할게요. 또 이동을 위한 빼뜨기일 뿐이니까 요렇게 사슬 5개가 있는 공간으로 쏙 들어와서 빼뜨기 하나를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고요. 모티브를 만들 때는 조금 더 예쁘게 하기 위한, 정말 예쁘게 하기 위한 이런 과정들이 살짝 들어가면 조금 더 그 디테일이 살고 형태가 잘 잡히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도안에 나와 있진 않아도 요 정도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살짝 감안을 해두세요. 어떤 모티브를 떠도 이런 작업을 살짝 넣어주면 그 코와 코 사이가 벌어지지 않고 예쁘게 만드시는데 도움이 돼요. 자, 지금 그래서 여기서 옮겨놓은 상황에서 사슬 3개를 만들어주고요. 요 안에 5개의 한길긴뜨기 넣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 벌써 한 거라고 치고 4개를 더 넣어줄게요. 둘, 셋, 넷, 5. 자, 이렇게 기둥코 포함해서 5개의 한길긴뜨기 쪼르륵 넣어주면 바로 또 그 다음은 모서리 공간이지요. 요 사슬 3개의 모서리 공간은 나머지 4개가 다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가 돼요. 바늘에 실 걸어서 한길긴뜨기 2개를 넣어주고요. 이렇게 사슬 3개 공간에 2개를 넣어주고 사슬은 2개만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를 2개를 더 넣어줄게요. 으쌰. 자, 이렇게 넣어주면 모서리 공간은 딱 이렇게 네모 모양이 될 수 있도록 한길긴뜨기 2개, 사슬 2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2개에서 이렇게 살짝 각이 지는 모서리가 되게 해주고, 이쪽은 이쪽과 동일하게 사슬 5개의 공간에는 한길긴뜨기 5개를 쪼로록 채워줄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5개. 이쪽에 공간이 휑하게 남아도 또 나중에 커버할 수 있으니까 일단 놔두고요. 그 다음엔 바로 여기 이렇게 한길긴뜨기 7개 위에 양쪽에 사슬 3개의 공간들이 있지요. 이 사슬 3개의 공간에는 한길긴뜨기 3개,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딱 중간에 딱 걸려있는 이 짧은뜨기 하나 있죠? 이 하나의 V코 위에 한길긴뜨기를 하나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렇게 4개가 온 것처럼 보이고, 자, 이렇게 가운데 한길긴뜨기 요거 딱 하나 넣은 거를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을 이뤄야 되니까 여기 3개, 여기 5개가 쪼르륵 와야 되겠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사슬 3개 공간에는 한길긴뜨기 3개, 그리고 사슬 5개 공간에 한길긴뜨기 5개, 그리고 이쪽 모서리는 이쪽과 같은 방법이에요. 한길긴뜨기 2개, 사슬 2개, 같은 공간, 그리고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2개. 자, 이쪽에 해줬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쪽을 처리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가운데 이 짧은뜨기 하나 위에 한길긴뜨기 하나 넣는 거 빼먹지 말고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해서 이쪽까지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이렇게 사슬 3개의 공간에 한길긴뜨기 3개를 넣었고, 이렇게 시작할 때 기둥코 세웠던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이렇게 V코를 이번에는 다 끼워볼까요? 이렇게 V코를 다 끼워서 빼뜨기로 연결. 자,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의 과정이 딱 윌로우 그린 스퀘어의 그 모티브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가방을 만들기 위한 추가 작업이고, 여기까지가 원래 본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도 멈추지 말고 꼭 코스 체크 한번 해볼게요. 모서리는 2코씩 잘 들어갔는지, 5개, 중간에 특히 이렇게 3개, 가운데 하나 해서 이렇게 7개의 코가 들어갔는지 꼭 체크를 해보세요. 모티브는 끝까지 한 코라도 틀리면 다음 단이 진행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꼭 한번 체크를 해봐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단을 진행하기 전에 약간 기분 전환 겸 요쯤에서 스팀 한 번만 쫙 쐬어 볼게요.
자, 이렇게 스팀을 쫙 쐬어줬더니 약간 정말 완성이다 싶은 느낌이 딱 잡히죠? 요쯤에서 더 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번 꼭 스팀을 쐬어주세요. 다만 주의사항은 요거는 정말 종이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다리미에 열이 닿아서 스팀을 쐬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습성이라든지 천연 섬유가 함유된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열을 쐬면 안 되고 멀찌감치 스팀을 쐬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방을 만들기 위한 네모 작업을 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우리 지금 딱 여기까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더 네모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네모를 키워나갈 건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의 이 위치, 빼뜨기 위치는 굉장히 애매하지요. 그래서 얘를 여기 딱 모서리로 옮겨주는 작업을 해줄게요. 자, 옮겨주는 작업은 완벽하게 이동, 그냥 순수한 이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V코를 타고 빼뜨기를 얄팍하게 하면서 이동을 해주도록 할게요. 물론 실을 끊어서 한 방에 가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또 실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또 우리가 몹시 귀찮은 관계로 이렇게 얄팍한 잔머리를 쓰도록 해볼게요. 사부작 사부작 이렇게 이동을 해주다 보면은 딱 이렇게 모서리에 도착을 하지요. 모서리에도 이렇게 쏙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어쨌든 이 모서리의 가운데쯤으로 이렇게 빼뜨기 연결 부분이 이동을 한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없고 이제부터는 여기가 빼뜨기 연결 부분 한 단을 할 때마다 이어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단을 또 진행을 해볼게요. 기둥코는 사슬 3개를 세워주고요. 지금 얘도 코스에 포함이 되는 거고, 모서리 처리는 요거 방금 전에 했던 전단에 했던 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2개를 일단 해놓고, 이렇게 두 개 중간에 사슬로 연결하는 그것은 또 이쪽에서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쭈루룩 있는 요 한길긴뜨기 코들 하나하나마다 조금 다른 방법으로 입체감을 주도록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코, 바로 첫 번째 한길긴뜨기는 그냥 여기 V코 끼워서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해주고요. 그럼 이쪽에서는 이렇게 한길긴뜨기 3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그 다음 코, 한길긴뜨기는 무조건 혹여라도 V코가 헷갈리면 이렇게 기둥을 세시면 돼요. 그 다음 코는 퍼프 스티치를 이용해서 한길긴뜨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여기 첫 번째 그 다음 코에 이렇게 넣고 실 걸어서 쭉 빼서 올려줄게요. 이 올려주는 높이는 이 한길긴뜨기, 옆에 있는 한길긴뜨기와 같은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한 번을 했고요. 또 바늘에 실을 걸어서 같은 코에 쏙 넣고 실 걸어서 쭉 빼주고, 2번 했고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같은 코에 실 걸어서 쭉 빼주면 딱 같은 코에 지금 3번을 반복한 거예요. 요렇게 6개의 실이 조로로로 걸려 있고, 요거는 맨 처음에 걸려 있던 실. 그래서 바늘 위로는 이렇게 7개의 코가 걸리게 돼요. 요 7개의 코를 3실을 걸어서 한 번에 쫙 빼줄 거예요. 짠, 이렇게 빼주고 샤샤샤샤샤 오므르게 이렇게 오므리게 해주면 약간은 볼록하게 입체감이 있는 퍼프 스티치가 하나 생겼지요. 여기서 너무나도 왠지 사슬을 하나 만들어서 마무리를 시켜줘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바로 옆에 코로 한길긴뜨기 하나 가줄게요. 여기서 마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거 은근 중요해요.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이렇게 바늘에 실을 걸고 다음 코로 이렇게 들어가서 한길긴뜨기를 하나 해줄게요. 자, 마감을 시켜주지 않고 옆으로 가는 이유는 마감을 시켜주면 코처럼 보이는 여기 뭔가가 하나 뿅 생기게 돼서 이렇게 코수가 하나 더 늘어나게 돼요. 지금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5. 뚱뚱해도 어쨌든 한 개의 코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마감을 시켜주면 하나의 코가 더 생기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옆에 한길긴뜨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요거의 반복이에요. 또 한 번 퍼프 스티치 만들어 줄게요. 바늘에 실 걸어서 요거 지금 사용이 된 코 말고 그 옆에 코로 가서 실 걸어서 빼주고 또 실 걸고 넣고 실 걸어서
빼주고 실 걸고 넣고 실 걸어서 빼주고 이렇게 7개의 코가 바늘 위에 걸리면 실 걸어서 한 반에 쫙 빼주고 촉촉촉촉 이렇게 몸 자체를 조금 홀쭉하게 만든 다음 바로 바늘에 실을 걸어서 그 다음 코에 넣고 한길 긴뜨기.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들어가고 요런 볼륨감으로 여기까지 끝까지 한번 반복적으로 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볼록쑥을 쑥쑥쑥 반복을 하다 보면은 또 모서리까지 오지요. 퍼프 스티치를 하고도 이렇게 한 코가 남으면 맞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하나 짠 넣어서 이쪽은 다 완성을 해주고 모서리 부분은 또 같은 과정으로 반복을 할게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모서리다 싶으면 무조건 한길긴뜨기 2개, 사슬 2개,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2개. 자, 이렇게 해서 모서리까지 완성이 되었고 지금 이쪽에 해줬던 이 과정 그대로를 또 이쪽에도 반복을 하고 이 테두리를 전체를 다 둘러줄 건데 이쪽도 시작을 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은 이쪽과 동일하게 그냥 한길긴뜨기를 일단 하나 넣어주고요. 자, 이쪽에 한길긴뜨기 3개가 쪼르르 온 모양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 코에 바늘에 실을 걸어서 이렇게 퍼프 스티치로 한길긴뜨기를 3번 반복해서 쪼르륵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그냥 한길긴뜨기 넣어주고 또 퍼프 넣어주고 자,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해서 나머지 부분까지도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까지도 다 완성을 할게요. 모서리는 무조건 같은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쭉 완성해서 이쪽까지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 바퀴를 삥 돌아서 여기 지금 시작했던 곳 근처까지 왔는데 아까 여기 빼뜨기로 코의 위치를 살짝 바꿔준 것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뻑뻑하다는 거 그것만 유의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또 마지막 모서리 왔지요. 모서리다 하고 반가워하지 말고 일단 한길긴뜨기 2개를 채워서 모서리 과정을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고 이제는 사슬을 2개 만들어서 짠 합쳐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빼뜨기 위치가 계속 이 모서리 정말 모서리 코너에 있었으면 좋겠기에 긴뜨기를 합쳐줄게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하나, 둘, 3번째 코 이렇게 반코만 낄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빼주면 바늘에 실 3개가 걸리지요. 이때 실 걸어서 쫙 빼주면 정말로 모서리 쪽으로 이렇게 빼뜨기 코가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8번째 단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 단을 또 진행을 해볼게요. 저는 9번째 단까지만 이 가방 형태를 완성을 할 건데 일단 저에게는 마지막 단 진행을 해볼게요. 마지막 단은 이런 뭔가의 무늬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한길긴뜨기만 깔끔하게 둘러주도록 해볼게요. 자, 모서리는 어쨌든 모서리로 이쪽 이동을 했으니까 사슬 3개 세워주는 거 동일하고 모서리 처리는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 전단에 사슬 2개 우리 긴뜨기 공간에 하나를 더 넣어서 모서리 처리로 이렇게 한길긴뜨기 2개를 해주고 시작하는 거 동일하고요. 이제 모든 코드를 둘러서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당 한 코씩 하나당 한 코씩 한길긴뜨기 넣어줄게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가줄 건데 이렇게 빼뜨기 부분이 모서리로 올 경우 이 부분이 젤로 헷갈려요. 왜냐하면 첫 번째 코가 도대체 어디다 바늘을 찔러야 되나 싶은 약간 애매하게 생겼지요. 어쨌든 한길긴뜨기는 이렇게 기둥을 보면 돼요. 쭉 올라와서 이렇게 찌그러지든 뭐하든 이렇게 첫 번째 코 이렇게 끼워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해주고요. 그 다음 한길긴뜨기 바늘에 실 걸어서 이렇게 약간 코가 벌어져 있어요. 이렇게 추스려서 이렇게 V코 다 끼워서 또 한길긴뜨기 해주고요. 자, 이렇게 4개의 코만 기둥코 포함해서 4개의 코만 한길긴뜨기 해주면 그 다음 코는
정말 보이는 그대로 이렇게 해 넣으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어렵지 않게 그냥 일자로 쭉쭉 가는 한길긴뜨기 경우에는 어찌됐든 잔소리 한 번만 살짝 또 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할 때 너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버릇처럼 이렇게 한길긴뜨기가 오른쪽으로 누워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약간 삐뚤어졌어요, 속상해요 하지 마시고, 얘를 어찌됐든 이렇게 일자로 나는 세우겠다 하는 야심을 갖고 꽂고 이렇게 뺐을 때, 물론 당연히 각은 이렇게 살짝 편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쏠리지만, 이렇게 아예 왼손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내가 어찌되었든 내가 보내고 싶은 방향, 즉 이쪽이겠지요. 보내고 싶은 방향으로 뜬다 하는 마음으로 뜨면은 한길긴뜨기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면서 뜰 수 있다는 거, 일자로 뜰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면서 일단 한번 쭉 여기 모서리까지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차곡차곡 한 코에 하나씩 끝까지 오면 모서리는 무조건 같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뜨기, 이쪽 방향으로 보내겠다는 마음으로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편물 자체를 이렇게 살짝 돌려서 한길긴뜨기를 또 하나, 두 개를 넣어주, 이렇게 두 개를 넣어서 모서리 처리를 딱 이렇게 야무지게 해주고요. 또 한 코에 하나씩 주르르르 코 빼먹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하고, 했던 코에 또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쫘라라랑 모서리 다 돌아서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오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로 한 바퀴를 쫙 둘러주었고, 다시 모서리까지 왔어요. 모서리 마지막 코까지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봐 주시고, 모서리다 싶으면 무조건 한길긴뜨기 두 개를 넣어주고, 바늘을 실걸어서 세 번째 코에 이렇게 빼뜨기가 아닌 긴뜨기로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저는 또 이렇게 스팀을 중간중간에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기 편하게 이렇게 오징어처럼 되어 있으면 보기 불편하니까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물기 보이지요? 물기도 금방금방 마르니까 중간중간 기분 전환으로 살짝살짝 이렇게 스팀을 주는 것도 해나가면서 조금 재밌는 방법이니까 참고를 해봐 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방 형태로 가기 위해서 가방의 옆면을 만들어 주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먼저 제가 만들어 놓은 샘플을 보면 이렇게 우리 지금 똑같지요? 요렇게 지금 앞면은 다 만든 상황이고, 가방의 옆면 부분을 이렇게 내릴 거예요. 이렇게 옆면 부분은 앞판, 뒷판이 붙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너비만큼 뒷판까지 생겨나서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 이거는 한길긴뜨기 4단을 한 상황인데 이렇게 8단이나 가방의 옆면이 되는 거지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옆면을 그냥 쭉 내려서 내가 원하는 그 두께가 될 만큼, 저는 4단을 내렸지만 5, 6단을 내리면 더 이렇게 두툼한 그런 앞뒤가 공간이 굉장히 넉넉한 그런 가방을 만들 수 있겠지요. 그런 식으로 가방의 옆면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모서리가 딱 돼 있는 상황에서 사슬을 3개를 세울게요. 사슬 3개를 세우고 뱅그르르 돌려줄게요. 즉 가방의 안쪽이 이렇게 나 쪽으로 보이게끔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바늘에 실을 걸고, 가장 첫 코 있지요? 바늘에서부터는 3개의 기둥코를 제외한 4번째 코, 여기를 쏙 들어가서 첫 번째 한길긴뜨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것도 크게 지장이 없고 나중에 윗면 정리하면서 다 커버가 되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코부터 또 이렇게 사부작 한길긴뜨기를 쭉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한길긴뜨기가 아닌 짧은 뜨기로 하셔도 오히려 더 튼튼하고 예쁘게 완성이 될 수 있겠지요. 근데 왜 당신은 한길긴뜨기를 하냐고요? 힘들어서.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지쳤다고요. 저 그냥 한길긴뜨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은 짧은 뜨기로 하시면 조금 더 예쁘고 튼튼하기는 하니까 참고를 해서 여러분의 체력을 봐서 결정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해서 또 이 모서리까지 일단 한번 쭉 가볼게요. 이렇게 쭉 한 코에 하나씩 딱 떠서 모서리 코까지
야무지게 와줬으면 여기서부터는 모서리 처리가 조금 다르겠지요. 이제 평면적으로 더 이상 네모를 늘리지 않고 진행을 할 거라서 바늘에 실을 걸어서 이 모서리에는 이렇게 한길긴뜨기 3개를 넣어줄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한길긴뜨기 3개를 넣어주고 바로 옆에 코로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부작 가주면 돼요. 이 부분을 혹시 짧은뜨기로 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모서리에는 3개의 짧은뜨기를 넣어서 쭉 가주시면 돼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쫙 넣고 모서리 3개 딱 넣어서 여기까지. 이쪽 부분은 가방의 윗부분이라서 뜨개를 진행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만 뜨개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진행을 할 거라는 걸 기억을 하면서 여기까지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시 끝까지 왔어요. 모서리까지 오면 이 모서리는 이쪽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모서리 공간에 한길긴뜨기 2개를 넣어줄게요. 하나, 둘. 자,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한쪽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간 3개의 공간에는 이렇게 꽉 차게 한길긴뜨기를 넣어 주었고요. 또 그 다음 단을 하기 위해서 사슬 3개를 세워주고 또 뱅그르를 돌려줄게요. 이제부터는 똑같은 방법으로 원하는 그 두께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바늘에 실 걸어서 첫 번째 코는 바로 여기서부터는 4번째 코, 완전 여기 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를 넣어주고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는 거 신경 크게 쓰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다 커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그 다음 코도 이렇게 한 코씩 한 코씩 진행을 하시면 되고, 또한 모서리 부분은 벌써 다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쭉 진행을 하면 돼요. 즉 이렇게 디귿자의 이 공간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원하는 두께만큼 만들면 되는데, 저는 벌써 하나 만들어 놓은 게 하나, 둘, 셋, 4개의 한길긴뜨기 높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단은 벌써 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총 4단을 작업을 해서 올게요. 물론 이 부분 짧은뜨기로 하시나 한길긴뜨기를 하시나 아무 상관없이 원하는 두께감으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저는 이렇게 열심히 떠서 이렇게 옆부분 이렇게 한길긴뜨기 4단을 완성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깊이감 부분은 더 넓게 하셔도 좁게 하셔도 다 여러분 마음이니까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만든 상황에서 이렇게 꼭 한번 스팀을 쫙 세워주시면 조금 더 탄탄하게 모양이 잡힐 수 있겠지요. 자, 지금 이렇게 만든 이 상황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든 딱 이 상황을 하나 더 만드셔야 돼요. 뭐라고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안타깝지만 하나를 더 만드셔야 돼요. 하지만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딸랑 하나 만들어 보고 요 윌로우 그레니 스퀘어 패턴을 내가 좀 자신이 있다 라고 말하기엔 굉장히 애매하지요. 하나 더 만들면서 연습하는 계기도 되고 또 모티브 뜨기에 더 자신감이 붙는 계기도 되고 아까 만들었던 것보다 더 예쁘게 만드는 계기도 된 것 같으니까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나만 똑같이 짠! 하고 만들어 오세요.